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블랙핑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블랙핑크가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를 공부하는 것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누리꾼들에게 YG가 혹시 약국의 이니셜을 딴 거냐?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건도 많고 탈도 많았던 YG. 게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박살이 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세가 다시 커질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블랙핑크를 필두로 여기에 보이는 남자 아이돌 12명이 있는 트레저. 누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의 성공이 눈앞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뱅 작년 재계약을 완료했으며 지금은 4인조 그룹이죠. 원래 한 명 더 있지 않았냐고요? 착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 빅뱅도 결국은 컴백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제니와 GD 열애설 또 나왔었죠. 그런데 뭐 연애는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예인 또 연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혹시 지금 솔로시라면 연애를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저 기릿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심플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예계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YG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설명한 거를 가장 최소한으로 하고,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연예 계획사 중에서 가장 폭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라는 게 터져버렸죠. 그리고 당연히 연예인이 어떤 직업이죠?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팬을 만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직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이 직업은 당연히 침체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한 영화의 명언이 있죠. 우리는 항상 정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도 그 탈출구를 찾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은 1년 동안 처음에는 침체기를 겪었다가 그 다음에 잠깐만 우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2021년 올해죠. 그 다음에 내년 2022년 이때는 왜 괜찮은지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4위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공매도는 가능하겠군요. 자,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릿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힘이 된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영상 그리고 다음 영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바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가 살린 YG 빅히트 손잡고 날개 달까? 팩트죠. 블랙핑크가 말 그대로 YG를 2020년에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YG 엔터 화장품 사업 양도 블랙핑크 활약의 기대감 상승. 빅히트 YG 유니버셜 뮤직 뭉쳤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탄생. YG 블랙핑크 더 쇼 온라인 콘서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일단 하나하나 보자면은 일단 불핑이 살린 YG 빅히트 손잡고 날개 달까?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0, 2021년, 2022년 예상이겠죠. 예상 컨센서스를 보니까 매출액이 쭉쭉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상 매출액이 4,200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간 실적을 보니까 빅뱅이 있던 2017년에도 3,500억밖에 되지 않았군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480억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연간 실적을 보시면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불과 25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개선까지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2월 24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실적은 회사의 현재 상태를 잘 보여준다. 소속 아티스트 중 사실상 유일하게 활동한 블랙핑크, 불핑이 앨범 130만 장을 판매하고 온라인 콘서트 MD 매출을 통해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430%나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블랙핑크가 하드캐리한 4분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빅뱅 등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 여부, 빅히트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 여부를 주가 방향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신한금투연구위원회 만약 빅뱅 컴백이 확정된다면 실적 전망치는 더 상향될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1월 27일 YG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빅히트 간의 삼각 동맹 구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YG 블랙핑크 더쇼 온라인 콘서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블랙핑크 한국 가수지만 한국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소비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 20%가 미국에서 시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YG에서는 이용자를 집계한 결과 지역별로 미국이 전체의 19.2%를 차지하며 1위였다고 4일 밝혔다. YG 측은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았다면서 블랙핑크의 주류 팝 시장 내 존재감과 인기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자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YG 더쇼 멤버십 가입자는 약 28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는 지금 현재 5,6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일까요? 5,200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저 기릿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5,600만이라니. 저 기릿은 지금 6만 7천 분 정도가 계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어쨌든 공연 개최 소식이 발표된 이후 무려 270만 명이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죠. 빅히트 YG 유니버셜 뮤직 뭉쳤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산생. 코로나가 창출한 변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변수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빅히트, YG, 유니버셜 뮤직 그룹, 키스위 등 글로벌 4개사가 힘을 합친 대형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탄생했다. 그 이름은 베뉴라이브라고 하고 있고요. 윤석준 빅히트 글로벌 CEO는 빅히트의 팬 경험 극대화를 위한 시도는 엔터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기술의 도입까지 이루고 있다. 베뉴라이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시도들이 팬 경험 강화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YG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를 다수 보유한 당사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양질의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팬들에게 더욱 다양한 인터랙티브 경험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혹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근 엔터사들의 상대는 엔터사가 아니라 진짜 상대는 유튜브다라는 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블랙핑크가 유튜브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엔터사들의 경쟁자는 엔터사가 아니라 유튜브다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YG엔터 화장품 사업 양도 블랙핑크 활약의 기대감 상승이라는 뉴스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깔끔하죠. 코드코스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연간 영업 손실은 약 36억 원으로 사업 시작 후 지속 적자로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코스메 인터내셔널을 연결회사 종속회사에서 제외하고 중단 사업으로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속에서 갉아먹던 사업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제는 더 건전한 YG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 프로덕션 매출은 59억 원을 기록했는데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에서 충분히 의의를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매출이 무려 TVN에서 방영해 최고 시청률 17%를 기록한 철인 왕후 관련 매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기여는 낮지만 제작 인력을 보유해 향후에도 탄탄한 제작 레코드를 바탕으로 드라마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OTT 플랫폼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서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의 몸값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YG에서 하고 있는 프로덕션 매출은 갈수록 오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혹시 철인왕후를 모르실까봐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마 보시면 이게 철인왕후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 기릿이 이제 하나하나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유튜브에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이 계속 이거 보라고 한 10번 아니 100번은 꼬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작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스튜디오 플렉스 있죠. 이게 YG입니다. YG 스튜디오 플렉스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이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정말 심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자기 가수들 자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보자면은 음반 및 음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산업은 소비하기 전까지는 상품의 품질을 전혀 알 수 없는 경험제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외부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노래를 들어봐야 이게 노래가 진짜 찐이네 라고 하지, 노래를 안 들었는데도 야, 이 노래 좋더라 라고 말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한 번이라도 들려주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좋다니까요 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외부적 요소, 말 그대로 마케팅, PR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음반 소비자 역시 괜히 이거 노래 들었다가 이 노래 별로네 하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귀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앨범을 산다면은 그게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검증된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뭐야 10cm 노래가 나왔다고? 장범준 노래가 나왔단 말이야? 아니 블랙핑크 신곡이 나왔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스타들의 노래는 무조건 찾게 되는 말 그대로 맛집이죠, 맛집.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악 시장은 흥행성과 파급력을 갖춘 소수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스타 시스템을 기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문화적 정서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들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K-뷰티 그 다음에 K-문화, K-컬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위상은 자연히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지금 현재 2021년이지만 2019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SM이 1등, YG가 3등, 빅히트가 4등, JYP가 5등.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박 엔터테인먼트 4개가 여기 1, 3, 4, 5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등, 냠냠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2등이 있더라고요. 점유율 5.29%. JYP랑 비교하면 꽤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누구누구 있나라고 봤더니 김민재씨, 펀치씨, 이보람씨, 송지원씨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 때는 또 달랐겠죠. 그래서 냠냠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 또 처음 들어봤고 여기에 음원 강자들이 많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금토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적자는 다 없앴다. 이제 위버스와 시너지를 확인할 차례. 현재 가격 44,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4,000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2020년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고 그 다음 2021년에는 EPS 증감률이 155%, 그 다음에 2022년에는 EPS 증감률이 84% 성장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빵빵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잘 되는가 그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봤더니 연간 40억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던 화장품 사업이 아웃! 그 다음에 빅히트의 국내 음반 음원 유통을 통해 연간 3,40억 원의 2억이 추가되면서 자회사인 YG 플러스의 이익 잠재력만 약 80억 상향된다라고 하고 있고 향후 블랙핑크, 트레저 등의 위버스 입점에 따른 가파른 MD 매출 개선 등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은 부재 하나, 아직 단기적인 실적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적자 사업 중단과 빅히트와의 협업으로 이익 잠재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올해 중요한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로 갑니다. 위버스 입점 그리고 트레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인 남돌이죠. 이번에 3월에 일본 진출을 하는데 현지 출국이 불가능하긴 하나 앨범 판매량 등을 통해 향후 3에서 5년의 수익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다 라고 하고 있고 남자 버전의 트와이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주요 신인 그룹 19년 앨범당 판매량과 트레저 데뷔 싱글을 보면은 트레저 데뷔 싱글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YG 연간 음반 판매량 추이는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투에서 나온 리포트도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은 어느 때보다 양호할 올해 흐름이라고 하고 있고 첫 번째, 블랙핑크 트레저의 활동 강화, 대표 그룹의 컴백 일정이 잡혀있으며 IP 매출액과 총이익 모두 고성장이 기대된다. 두 번째, 가장 강력한 플랫폼인 네이버 빅히트와의 결합으로 향후 YG 플러스의 MD 제작, 음악 사업부의 실적 개선, 위버스 입점에 따른 고마진 부가 매출 또한 성장 핵심 포인트다. 세 번째, 아직 시작 단계지만 철인 왕후 성공했죠.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알파 로메오 등의 콘텐츠 제작도 새로운 먹거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YG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성공만 하면 대박이죠. 왜냐면은 전 세계가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은 정준영, 승리 버닝썬 기억나실 겁니다. 해외 도박 양현석 전 YG 대표, 마약을 했다 YG 약국, BI 마약 의혹에 YG 조롱글 이어져 이런 식으로 YG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도 다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YG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엔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이렇게 몇 명의 셀럽이 끌어나가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셀럽이 뭐죠? 맞습니다. 결국 사람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타라고 셀럽이라고 그 사람의 인성이 완벽하다라는 건 보장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스타들이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범죄도 저지르고 그런 상황에도 충분히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셀럽이니까 다 인성이 착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 길이 쓴 사람에 관련된 거는 잘 투자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 셀럽들이 혹은 정치인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면 그 정치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엔터에 관련된 거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정치 관련주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그거를 결국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고 2016년에 빵 늘었다가 2017년까지 괜찮았고 그리고 2018년에 빅뱅이 군대를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형편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져서 더 안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선방을 해냈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죠. 그 다음에 2022년 내년 이렇게도 해낸 2016년, 2017년 이때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은 2018년 가격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적은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적자 사업도 덜어냈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더 조심하고 교육에도 이제 셀럽들 교육도 많이 하겠죠. 그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사건 사고에서는 조금은 멀어지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018년이랑 가격이 비슷하다면은 지금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은 이제 1년 정도의 차트입니다. 2020년 초반부터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곳이 없다. 빅뱅의 3년 공백, 코로나로 인한 타격.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빅히트, 네이버와의 협업 기대, 트레저, 블랙핑크, 빅뱅 컴백 기대. 시진핑 아저씨가 여기서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시작한 한한령이 없어진다면 가장 1등 수혜주는 바로 엔터주일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내년 매출까지 본다면 지금 가격은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 보시다시피 단기적인 흐름인 글쎄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덕션 또한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OTT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이라는 건 가면 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상 다루려고 하는 그 시간이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까? 그 다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은 뭐 제 생각을 넣어보자면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컴백한다. 이런 거는 충분히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블랙핑크가 BTS처럼 크게 성장한다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상황이. 그리고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던 매출 흐름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YG에서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 마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손실은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위로는 열려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립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양봉, 내일 또 양봉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